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이거는 기아가 하는 말 같아요. 자, 이제 누가 형이지? 입니다. 네, 조범수 매니저님, 기아 실적으로 얘기해도 기아가 실적도 좋고 지금 또 주주환원 정책 덕분에 현대를 이겼어요. 시가총액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게 웃기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웃기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시총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테마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 가치를 이제 내포하는 부분이 아니라 배당이 더 좋으니까 이제 PBR 주주 환원 가치를 더 열심히 하겠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지. 사실 그렇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기아에 대한 매출 영업이익 부분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현대차랑 기아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또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피크아웃 논란 같은 경우에는 좀 연 단위로 좀 오래 나왔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차가 참 연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좀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현대차랑 기아차를 뽑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기아차를 더 뽑을 것 같습니다. 대외 요인 변수에 그나마 영향이 적기 때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현대차랑 기아차 이제 자동차 섹터 내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악재적인 리스크 요인들 때문에라도 피크 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환율적인 부분, 뭐 현대차 기준으로는 미국 판매 기준으로 인센티브 비용이 증가했다는 부분, 그리고 뭐 shipping 비용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트럼프 리스크. 네, 여기까지도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당 이제 환원 가치도 굉장히 좋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인 투자로 했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뽑을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드리면서 저번에 추가했잖아요. 현대차, 기아차도 추가하셔야 된다. 네. 중장기 투자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모습이 좀 전반적으로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트럼프 리스크 얘기한 김에 이거 화면 보시면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네, 트럼프 포비아랍니다. 트럼프 포비아에 떨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라고 나왔는데 보시면은 현대차도 지금 보시면 전기차 전용 공장이 지금 7조 3,800억 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LG엔솔 5조 7천억 원, SK온과 현대차 6조 5천억 원.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현대차도 투자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뭐 GM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스크는 그럼 얼마나 길게 우리 이 현대차를 괴롭힐 거냐? 1년 내내. 대선 끝날 때까지 아마 괴롭힐 가능성은 매우 일단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없어요. 뭐 바이든이 이길 것 같다.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 이 둘 중에 뽑으라면 저는 솔직히 트럼프 쪽이 살짝 더 기울긴 합니다. 네네. 살짝 더 기울긴 하다 보니까 이 리스크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도 안 좋아. 1,300원대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라도 지금 수출 기준으로 좀 이제 확장세를 펼치고 있는데 그리고 향후에 연도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지금 전기차 섹터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이제 판매량? 어떤가요? 판매량 아니에요? 판매량보다는 정부 지원금이죠. 아, 지원금. 그리고 가격이죠. 네. 치킨 게임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물론 이 가격적인 전략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좋은 이점과 강점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편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그리고 내지는 전기차들의 가격 인하 경쟁이 불이 붙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현재 구간 내에서는 일단 앞선 구간에서 전기차에 대한 사이클이 강하게 흘러갔다 보니 좀 유의를 꾀하실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오히려 더 잘합니다.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더 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강점을 안으면서 그래도 큰 낙폭 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또 하이브리드에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갑자기 귀가 확 열렸거든요. 지금이라도 들어갈까요? 그 하이브리드 차를 살까요라고 물어볼까 보실 줄 알았는데 현대기아를 지금 살까요라고 제가 물어보시면 또 대세를 워낙 따라가다 보니까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대세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현대차, 기아 올라갔지만 지금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조금은 그래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항상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는 내려왔을 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아무래도 기아가 배당률이 5.4%, 현대는 4.3%라고 합니다. 이쪽 측면으로만 보면 방금 조범수 매니저님께서는 대외적인 변수에 있어서 기아가 조금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기아를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정종택 매니저님은 실적맨이니까 네. 실적 혹은 방금 말씀드렸던 배당률 관련해서 봤을 때 기아와 현대 어디를 조금 더 선호하십니까? 우선 진짜 저는 이제 신고가 경신한 기아보다는 현대차가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좀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 대표적인 완성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제 배당주 성향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좀 강하게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더 폭발적인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뭐 이제 새로운 뭐 친환경차 판매량이 높아지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 좀 보여줘야지 주가도 한 단계 또 레벨업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둘 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배당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좀 올라갔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현대차, 기아에 관심을 딱 가지니까 댓글창에 민또 그러다가 다 죽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시장이 또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쫓아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만년 저평가주, 추가적인 수급 흐름이 양호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자동차가 있고 유통이 있고 금융, 대표적으로 저평가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섹터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좀 수혜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좀 장기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뭐라고 보십니까? 조범수 매니저님. 저는 조금 이따 다룰 거라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럼 돌격 내일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다음 저거 하나 있잖아요. 다음 세 저기에서. 번째. 네, 세 번째에서 알겠습니다. 말씀 좀 그럼 전해드릴게요. 세 번째에서 들어보도록 하고 정종택 매니저님은 있으신가요? 자동차, 네. 유통, 금융. 저는 이제 뭐 지주사 쪽 본다고 했을 때는요. 그냥 뭐 저 PBR 주이기도 하지만 그와 관련된 또 새로운 또 이제 아이템이 있는 거. 그러니까 LS 같은 경우는 LS 전선이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럼 더블 카운팅 이슈도 없다 보니까 LS 한번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CJ 올리브영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CJ 네. 상장 전이기 때문에 모멘텀 살아 있어서 뭐 지주사 본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CJ와 LS 두 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주사 쪽으로 투자 포인트를 돌려봐도 좋다라는 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